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난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특히 이렇게 외부에 설치되는 강화 유리 난간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아치라인 개발사에서 만든 샘플 파일인데요.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강화 유리 난간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벽과 슬래브를 그려 놓은 상태고요. 난간 자체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상단 메뉴 빌딩에 난간 생성 있죠. 자, 여기에서 난간 생성 선택을 해서 자, 난간의 경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난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 난간의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프레임이 있는 유리 난간, 이걸로 일단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경로를 클릭해서 완료되면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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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을 3번 했습니다. 해서 난간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난간으로부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강화유리 난간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간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있는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하단에 이름이 나옵니다. 프레임이 있는 유리 난간 이름 누르면 왼쪽에 나왔던 세트창 똑같은 스타일 목록들 이렇게 창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새로 하나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새로 눌러서 강화유리 난간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에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로드된 난간은 강화유리 난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해지를 할게요. 해지, 해지, 해지. 자, 그리고 뭐가 남아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 난간 동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난간 동자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패널 및 바가 활성이 되어 있었네요. 자, 요거 해지를 할게요. 자, 기본 난간 동자. 난간 동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수직 부재들이죠. 자, 이 기본 난간 동자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프로파일이냐 개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그란 원형 기둥 형태로 난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파일이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파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이다. 크기는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은 그 직사각형 형태로 난간 동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개체를 사용을 할 건데요. 개체 선택을 하고요. 자, 개체는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오브젝트 덩어리를 사용을 할 건데 자, 개체를 제가 미리 저장을 해둔 게 있습니다. 개체 선택해서 뒤로 나의 난간 자, 여기에 스탠 난간 동자 1240 돼 있는 자, 이런 형태를 모델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이 개체가 난간 동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난간 동자 간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촘촘한데요. 이 간격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균일 고정 단계 중심 맞춤은 눌러보면은 여기 그림이 바뀝니다. 이 그림을 참고를 해서 이 간격 값이 S거든요. 혹은 D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균일 단계, 최대 단계 값, 그리고 보폭은 10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난간 동자의 간격들이 모두 이렇게 1000으로 수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게 자, 난간 기둥에서 첫 난간 동자의 거리, 마지막 난간 동자의 거리 이 두 가지인데 X하고 Y 돼 있죠.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난간 동자를 X 간격만큼 띄우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 난간 동자가 Y만큼 띄운 상태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요 바는 엄지 기둥이에요. 엄지 기둥은 우리가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 것을 수정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합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평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난간 동자만 배치된 상태인데 자, 이거를 단면도 하나 끊어서 창을 하나 열어 놓겠습니다. 단면 지정해서 자, 단면 선의 너비는 0.2만 줄게요. 절단 부분에 선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창을 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난간은 슬래브 가장자리 선을 따라서 배치가 됐는데 난간의 경로가 개체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이라는 치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띄우기 거리를 준 건데 85만 나오네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난간에서 난간 속성 들어가면은 다시 기본 난간 동자에서 첫 난간 동자의 거리, 마지막 난간 동자의 거리가 100인데 85돼 있는 이유는 요 난간 동자 거리를 잘 보면은 이 엄지기둥과 첫 번째 난간 동자 사이에 정확한 간격이 x입니다. 그런데 엄지기둥은 설정을 안 해놨는데 그럼 엄지기둥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볼까요? 엄지기둥도 똑같이 기본 난간 동자에서 선택한 개체로 선택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100에서부터 마이너스 15 여기 생성됐죠. 자, 마이너스 15만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100만큼의 간격이 나타날 거고요. 엄지기둥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 경로의 끝부분, 이런 부분에 세워지는 난간 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엄지기둥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100으로 다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치라인의 치수는 그 연관 치수라고 해서 내가 찍은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체가 옮겨지면은 치수도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난간의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난간이 지금 보면은 경로로부터 간격 띄우기 돼 있는데요. 자, 여기 간격을 조금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0보다 큰 값은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로가 여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방향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얘를 밀겠다. 0보다 작은 값은 그러면 안쪽으로, 경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요 난간이 지금 사이즈가 몇이냐면은 요 개체부터 보여드릴게요. 개체, 나의, 난간에 여기 있는데, 자, 너비가 140, 깊이가 205입니다. 요 깊이의 절반인, 요 깊이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 깊이의 절반인 10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난간 속성에 들어가서 기본 난간 동자에 경로로부터 간격 띄우기 102.5 엔터 해줍니다. 그럼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로의 아래로 간격 띄우기는 이 포스트가 슬래브 윗면이 아니라 이 옆면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내려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값을 지정을 해서 한 마이너스 150 정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단면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자, 3D에서도 이런 식으로 슬래브의 바깥쪽 면에 두께 부분에 부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는 어긋나 버렸네요. 삭제할게요. 다시 난간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핸드레일을 설정을 할게요.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맨 위에 실제로 우리가 그 손수침으로 쓰는 그 부재만 핸드레일이 아니라 이 난간에서 가로로 돌아가는 부재들은 모두 핸드레일에서 설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 핸드레일, 난간 손잡이로 이용하는 핸드레일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원형으로 하단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너비는 4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 길이비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45, 45 됩니다. 기준점 하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리 보기에도 나타나는데요. 수직 변화를 1090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로부터 간격 띄우기. 자, 요게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면도에서 봤을 때 띄어지는 거리입니다. 바깥쪽으로 지정을 하면은 되겠죠? 보면은 아까 여기 0보다 큰 값은 경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간격 띄우기 17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재질은 재질에 금속에 스틸 재질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세로 고침.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변경이 됐고요. 이 175라는 요 값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자, 여기에서 175라는 값은 우리 선을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난간의 경로가 요 슬래브의 끝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죠.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여기에서 간격 띄우기, 여기에서
요 중심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75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요 난간의 경로에서 여기 난간 동자, 여기 돌출된 부분 있죠? 요 돌출된 부분의 중심까지가 175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미리 사이즈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난간 속성에 들어가서요. 핸드레일에서 자, 이번에는 난간 와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삽입하기 누르면은 똑같은 속성으로 하나 더 삽입이 되는데요. 원의 반지름을 10으로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수직 변화. 이 수직 변화는 위아래 수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95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시작 부분의 난간 돌출, 그리고 끝부분 난간 돌출.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난간 핸드레일이 요 시작하는 부분. 우리가 여기부터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작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돌출을 해줄 거냐 이 얘기인데,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 난간 동자에 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돌출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 거리가 마이너스 155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이 벽에서부터 이 객체 여기까지 거리를 미리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확인해 볼까요? 지수에서 정렬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155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경로의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다시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55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 와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삽입하기 누르면은 바로 앞전의 설정 그대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설정은 모두 동일하고 수직 변화값만 850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삽입을 해서 강화 유리면을 표현을 할게요. 삽입하기 해서 자, 위치를 위에서부터 수직 변화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변경을 할게요. 위에 있는 것을 내림 하면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프로파일의 형태는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비 유지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자, 너비는 10, 자, 높이는 850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을 변경을 하는데요. 이게 얇기 때문에 좀 줌인을 해서 자, 오른쪽 하단으로 좀 줌인을 하면은 이 기준점들이 조금 작아지거든요. 자, 오른쪽 하단으로 기준점을 지정을 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자, 요 수직 변화를 마이너스 2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좀 내려갔고요. 요 재질을 좀 변경을 할게요. 재질은 유리 재질에서 유리 재질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 누르면은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경로로부터 간격 띄우기 175 하면은 요 와이어처럼 요 난간의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 부재 안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확인 한번 하고요. 여기까지 치수해서 치수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 150이네요. 150으로 값을 줘보겠습니다. 속성 들어가서 핸드레일 직사각형 175가 아니라 150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와이어 하나 더 밑에 표현을 해줄게요. 자, 선택한 요 와이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삽입하기 누릅니다. 그럼 동일한 설정으로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자, 요거를 내려주면 되겠죠? 요거는 올려줘야 되겠네요. 950, 850, 마이너스 20. 그리고 이 와이어의 높이는 마이너스 100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긴 것을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정, 덮었을까요?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난간이 생성이 됐는데, 이 유리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요 재질 찾기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재질 찾기, 자, 투명도를 좀 올려주면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난간 스타일로 저장을 해두면은 추후에 다시 난간을 그려야 될 때,
빌딩에서 난간의 난간 생성. 요 저장해 놓은 요 스타일을 그대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경로만 그려서 설정해 놓은 난간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려 놓은 난간에 대해서 만약에 슬래브의 형태가 변경이 됐다. 슬래브가 뭐 이렇게 한쪽에 구부러진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했을 때 이 슬래브 형태에 맞춰서 난간의 경로도 매듭 삽입하고 구부러진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화 유리 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